미래 기술의 선두주자. 그런데 동시에 수상한 의혹의 중심에 선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의 사이버 보안 회사 와이즈키인데요. 오늘 이 양자 수수께끼 같은 기업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회사를 과연 비전을 가진 선구자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고 있는 걸까요? YG키의 진짜 모습은 과연 뭘까요? 자, 올해는 이 5가지 단계를 따라서 와이즈키라는 미스터리를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이걸 쭉 따라가다 보면 이 회사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YG키는요, 좀 이상해요. 모순으로 가득 찬 기업이거든요. 도대체 왜 그런 건지, 그들의 사업 전환, 그 속에서 근본적인 역사를 한번 찾아보죠. 그러니까 YG키는 딱 2가지 상반된 모습이 공존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웹 3.0이다, 양자내상, 암호기술이다 하면서 미래를 책임질 것처럼 엄청난 약속을 하죠.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아니, 현금은 그렇게 많다면서 왜 이렇게 신박한 영업손실을 내고 있을까? 왜 자꾸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을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투자자들을 막 설레게 만드는 그 야심찬 비전, 도대체 그 실체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YG키가 내세우는 아주 원대한 전략이 있는데요. 바로 양자 컨버전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위성, 그리고 아주 강력한 보안칩, 여기에 블록체인까지 이 3가지를 합쳐서 미래 인터넷을 위한 철옹성을 만들겠다. 뭐 이런 계획인 거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거창한 요새가 필요한 걸까요? 바로 무시무시한 위협 대응입니다. 지금 수학해서 나중에 해독한다. 들어보셨나요? 해커들이 지금 당장은 못 풀어도 괜찮아요. 일단 암호화된 데이터를 몽땅 훔쳐서 쌓아두는 거죠. 왜?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때 풀면 되니까요. 와이즈키의 기술이 바로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 와, 잠재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양자보안 시장, 그리고 우주기술 시장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YG키가 바로 이 거대한 시장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속도입니다. 불과 작년 한 해에만 1억 달러 펀드 만들고 회사 인수하고 자회사는 나스닥에 상장시키고 새 제품 내놓고 심지어 스페이스X로 위성까지 쐈어요. 이건 뭐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죠. 하지만 여러분,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이죠. 이렇게 화려한 비전이 있다면 그 이면에는 분명 어두운 그림자도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 차가운 현실, 투자자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숫자와 위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숫자부터 보시죠. 무려 4억 4천만 달러. 현금만 이만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와, 이 정도면 뭐 회사가 망할 걱정은 없어 보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저렇게 많은 현금을 쌓아두고도 사업에서는 계속 돈을 잃고 있어요. 2025년 상반기에만 영업 손실이 2,730만 달러입니다. 돈은 많은데 돈을 못 번다? 바로 이 모순이 YG키의 가장 큰 딜레마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의견도 정말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어떤 분석가는 2030년까지 주가가 22달러를 넘을 거다. 거의 10배 간다고 보는 거고요. 다른 쪽에서는 아예 0달러, 즉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장기 투자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진짜 뭐 아니면 도인 셈이죠. 사실 YG키가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말은 쉽지 위성 100개를 어떻게 다 쏘아 올릴까요? 이미 36,000개가 넘는 우주 쓰레기들 사이를 어떻게 피해 다닐 거고요. 또 이 비싼 양자 기술을 누가 선뜻 도입할 것이며 이걸 다룰 수 있는 전문가는 어디서 다 구해올까요? 전부 다 엄청난 숙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이 미스터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바로 회사가 계획하고 있는 본사 이전 문제입니다. 회사가 본사를 어디로 옮기려고 하냐면 바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BVI입니다. 조세 회피처로 유명한 곳이죠. 회사는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서다. 미국이나 스위스 자본시장에 접근하기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죠. 정말 시장 접근성 때문일까? 아니면 규제 피해서 뭐 좀 편하게 해보려는 거 아니야? 이 2가지 해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회사의 공식 보도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VI의 현대적이고 유연한 법률 체계는 국제 기술 기업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나스닥 상장사들이 종종 쓰는 방법이긴 합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증거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모두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 투자자들은 이 복잡한 수수께끼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투자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단기 투자.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는 거죠.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정해진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서 사고 파는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둘째, 중기 투자. 3개월에서 1년 정도 보는 건데요. 2026년 상반기에 자회사 상장 같은 큰 이벤트가 있으니 그 전에 주가가 좀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셋째, 장기 투자. 이건 정말 1년에서 5년 이상 길게 보는 겁니다. 회사의 양자 컨버전스라는 비전 자체에 베팅하는 거죠.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쪽박, 완전 투기적인 베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증거는 여러분 앞에 놓였습니다. 과연 와이즈키는 미래 인터넷을 지키는 위대한 선구자가 될까요? 아니면 그저 야심만 가득했던 사상 누각으로 남게 될까요? 이제 판결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